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너무 시간을 좀 많이 끌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기다리는, 그냥 가장 듣고 싶은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박근혜가 윤석열을 잡는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요렇게 보니까 귀신이 탁 째려보는 것 같다, 그죠? 예. 귀신이 이렇게 푹 째려보는 것 같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만든 건 아닌데 그냥 노려보는 사진을 찾았고요. 그리고 약간 눈을 까는 사진을 깔고 갖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귀신이 이렇게 노려보는 듯한 그런 사진이 됐네요. 자, 여하튼 박근혜가 윤석열 잡는다가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박근혜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자신을 감옥에 가둔,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까지 험하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정말 험하게 했죠. 매몰차게 했죠. 그리고 박근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의자를 하나 좀 넣어달랬는데 그것도 안 넣어준 참 독한 사람들이죠. 글쎄 박근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밉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미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윤석열이 참 밉겠죠. 원수 같을 거야. 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박근혜가 그렇게 발톱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뭔가 할 것 같다.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TK를 홀라당 까먹게 놔둘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정황을 보면은요, 박근혜가 이거 칼을 가는 것 같네 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적어도 박근혜가 TK 지역에서 윤석열의 세력 확정을 그냥 눈으로 그냥 쳐다보고 있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그래요. TK하고 PK,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에 자신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용산에 있는 참모들을 대거 투입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한 4, 50명, 그 다음에 지금 용산대에 있는 보좌관들 한 4, 50명, 도합 한 5, 6명 정도를 이번에 당선을 시키겠다. 특히 대부분 TK와 부산, 경남, 대구, 경부, 그 다음에 또 이 강남, 여기에 대거 당선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 다 합치면요, 탈탈 털면 한 80석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강남 좀 합치고 충청권 좀 합치면 대략 90석 정도, 강원도 있으니까
90석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 자리를 전부 다 윤석열이 다 때려박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경기, 서울, 인천 이런 데는 뭐 민주당이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요런 데는 자기 직계 인물을 꽂아 넣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의 속셈이에요. 벌써 그런 준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일부 보도를 보면은요, 용산 그 보좌진들 중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4, 50명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검사 출신 중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한 4, 50명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뭐 공공연한 얘기처럼 공공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TK는 박근혜 땅이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과연 윤석열 친위 부대, 윤석열의 직계 사단들이 자신의 이 정치적 텃밭을 잠식하도록 놔줄까? 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은 지금 자중질환인 상태죠. 김기현 보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대놓고 패전의 책임은 장소가 지는 거라면서 김기현을 사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다? 용산에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통천하고 당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총선을 할 수가 있는데 김기현 얘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해서 홍준표의 얘기는 김기현 물러나라도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뭐다? 윤석열 너 손 떼. 윤석열 너 국힘당에서 손 떼. 라는 얘기죠. 국힘당하고 윤석열하고 선을 그어야 된다. 벽을 쌓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김기현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도 김기현을 그대로 두기는 게 그닥 맞득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 같았으면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 바꾼다면은 한동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다른 사람 누굴 믿겠냐고, 그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자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심어가지고 국회를 지 멋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 그런 게 지금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사실 윤석열은요, 제2의 박정희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게 유정회잖아. 그죠? 지금 윤석열은 딱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국회의원 한 90명 정도, 사실은 전체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니까 그중 한 90명 정도면 3분의 1이잖아. 그 3분의 1을 자기 친위대로 박아놓고 싶은 거야. 그럼 뭐예요? 네. 사실상 유신헌법 같은 상황을 지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지가 쥐락펴락하고 할 수 있는 거야. 지는 박정희처럼 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총통이 되고 싶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총통이 되고 싶은 거야. 닮았네. 그죠? 요것만 딱 붙이면 히틀러랑 참 많이 닮았네. 그죠? 여튼. 자, 이런 상황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홍준표는 김기현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니도 당에서 손 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좀 더 선명하게 대놓고 얘기를 하죠. 내년 총선 어떻게 윤석열 얼굴로 하겠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거센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주를 하고 있네. 국민을 분열시키네. 예? 윤석열이 대단히 부족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 윤석열은 안 된다. 윤석열을 제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현주는 여기 한마디를 더 얹었죠. 총선 폭망했는데 이대로 가면은 또 폭망이다. 재보선 폭망했는데 이대로 가면 총선도 폭망이다. 이걸 막으려면 김기현하고 윤석열 셀프 징계를 하든지 어쨌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현주는 윤석열하고 김기현을 다 직격을 날렸습니다. 니들 물러나야 된다. 결국 이 말은 윤석열도 김기현도 물러나라. 김기현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윤석열은 당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라. 당에서 손 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이준석이 여기 또 한마디를 보태고 있죠. 김기현이 임명직 당직자를 전원 사퇴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물음표를 띵 날린 거야. 뭐다? 야, 니는 안 나가고 얘들만 나간다고? 너 장난해? 라는 뭐 이런 표현으로 읽히죠. 자, 이 와중에 또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서병수죠. 김기현 당대표 자리 버겁다. 용산만 쳐다볼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어야 될 당이 대통령 뒤치다거리 하다가 망하지 않았냐. 집권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기 전에 국민 마음부터 살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병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서병수는 부산 출신이죠.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박근혜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것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네 사람, 홍준표, 김종인, 이준석, 서병수,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여기 이현주까지 같이 합시다. 자, 이 사람들은요, 사실 다 박근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현주도 갑자기 민주당을 버리고 박근혜한테 간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죠? 그래서 부산 쪽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여하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김기현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박근혜 쪽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김종인만 해도요, 박근혜 정권을 만든 사람이잖아. 물론 박근혜한테 되게 실망했다는 식으로 뭐 어쨌다고 뭐 합니다만, 여하튼 박근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김종인, 서병수, 또 홍준표, 홍준표만 해도 뭐 박근혜하고는 약간 좀 척을 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홍준표도 사실 보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 자, 결론 이 사람들이 다 뭘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물러나고 윤석열은 당에서 손을 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냥 나온 걸까요? 자, 그러면 과연 TK 분위기는 어떤데? 저는 제일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서병수라고 생각해요. 서병수는요, 사실은 박근혜 복심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구 경북 출신이 아니라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정말 친박의 핵심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서병수가 박근혜 시절에 부산 경남 지역의 공천권을 이 사람이 행사를 했단 말이야. 박근혜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고요.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랬던 사람이잖아. 자, 이런 사람이에요. 결국 뭘 말한다? 박근혜 쪽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과연 될까요? 네. TK나 영남권의 우리 민심 분위기를 좀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아시죠? 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찍겠다는 그 아줌마입니다. 자, 대구 경북은 특히 심하고요. 부산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쪽도 좀 심하고요.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이게 촌 아줌마들, 촌 할머니들 중에는 진짜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국민의힘, 뭐 박근혜 찍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이들의 눈에는 윤석열은 박근혜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표를 주긴 했으나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상황. 죽어도 박근혜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야. 박근혜는 자신들이 죽어도 버릴 수 없지만 윤석열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즉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TK 쪽 언론 보도 제목입니다.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난 2월 달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첫째 주, 작년 2월 첫째 주 윤석열 지지율, TK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57%, 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은 53%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여론조사를 하니까 윤석열의 TK 지지율은 45%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59%로 오히려 올라가요. 즉 뭐다?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 이런 상황이 작년, 올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윤석열이 헛소리 할 때마다 이렇게 지지율이 출렁거려요. 이럴 때마다 윤석열 지지율이 갑자기 바닥으로 뚝 떨어지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TK 시선에서 윤석열은 박근혜급은 아닌 거지.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는 급이라는 거죠. 여론조사, TK 여론조사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최근에 대구의 한 신문이 이런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거 지난 9월에 추석을 앞두고 조사를 한 겁니다. 박근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그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박심이 있는 후보가 있다면, 박심을 이어받은 특정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TK 지역이죠. TK 지역 응답자의 33%가 YES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박심 후보가 있다면 그 박심 후보를 지지하겠는가? 32.9%, 33% 있죠? 33%는 지지할게. 지지할 수 없다. 43%. 장난 아니죠? 자, 지금은요, 특정 후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후보가 정해지고 그 후보가 지역 민심하고 조금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 정도 차이는 금방 뒤집어져요. 사실 32.9%, 즉 33%는 죽어도 박근혜 지지, 나라 팔아도 박근혜 지지인 거야. 근데 TK에서 윤석열은 그 정도까지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튼 보세요. 이 부분 잘 보세요. 특정 후보 지지가 33%, 박심 후보, 친박 후보 지지가 33%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총선 민심은 박근혜는 맑음이고 이준석은 흐림이래. 이준석은 출마하지 마라가 더 많대. 근데 이 박근혜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대구 지역 언론들도 이거 알아요. 이 10% 차이는 금세 뒤집어질 수 있다. 특히 윤석열이 검사들을, 지 친한 검사들 또는 지 친한 참모들을 그냥 내리 꽂아서 대구로 내려보내면은 박심 후보한테 바로 아작 날 거다라는 거 지역 신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박근혜가 지지할 후보, 소위 말하는 친박 후보들이 대구 경북에서 꽤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여론조사 돌려보면은요, 엄청 높게 나와요. 얘들 아마 박근혜 등에 업고 당선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를 꺾는다? 친윤 후보를 꺾는 거예요. 친박 후보들이 친윤 후보를 꺾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이 밀어준 애들은 떨어지고 박근혜가 밀어준 애가 당선돼서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걔들이 과연 윤석열을 가만 내둘까? 지금처럼 윤석열이 뻘짓하는데 가만히 있을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그냥 놔둘까? 한동훈이 저렇게 뻑뻑 설치고 있을 때 지금처럼 헤헤헤 웃고 있을까? 아닐걸요? 자,
몇 개 좀 자료를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역시 지역 그 언론의 보도입니다. 예. 친윤이냐 친박이냐 총선 TK 총선 향배는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떨고 있냐 나 떨고 있냐가 누구? 예, 사실 친윤 후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TK에서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보도들이 이런 보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윤석열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닥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보면 지가 TK에서 상당히 환영을 받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를 대체할 수 있다. 일부 박근혜의 향수병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몇 개 의석은 잃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TK는 윤석열이 다 자기 사람들을 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TK 민심 상황은 녹록치가 않는 거죠. 자, 여기에 박근혜도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박근혜는요, 지금 정치 행보를 바짝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찾아가요. 절에도 가요. 박근혜가 소위 말하는 민심 행보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예, 시장 아니면 절이에요. 대구, 경북, 동화사 이런 데 가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근혜의 지지 세력이 결집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올 연말, 그다음에 내년 초 박근혜가 한 서너 번 정도만 다녀보세요. 이 동네 민심 확 바뀔걸? 그러면 윤석열이 내리 찍은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들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질 겁니다.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친박 그룹의 지지율이 친윤 그룹의 지지율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검사라고 믿고 지금 지가 출마하겠다고 대구에 나간 사람들, 대구 쪽에 나간다고 지금 박가리 하는 애들, 얘네들 벌써 망조가 들었다라는 게 지금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까지 뭐 대략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략 한 8, 90석 정도 되는데 여기에 25석만 박근혜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박근혜는 윤석열을 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윤석열을 잡는 거죠. 아마 박근혜 세력이 윤석열 탄핵에 나설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솔직히 박근혜가 탄핵 당한 거보다 윤석열이 사고 친 게 더 많지 않아? 솔직히 최순실이 저지른 거하고 김건희가 저지른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있나요? 아니, 김건희가 좀 더 야비하지 않나요? 그죠? 액수야 최순실이 큰지 모르겠네. 그렇지도 않겠다, 사실. 지금 그 양평 고속도로만 보세요. 만약에 그 양평 고속도로가 강상면 쪽으로 계속 억지로 가게 될 경우에 결국에 김건희, 최은순 등이 윤석열 처갓집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제가 수천억이라 그랬죠. 자, 이 정도면요, 이 한 방으로 최순실이 한 거, 뭐 미르 재단이 K스포츠 재단 일거에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가 커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보다 커. 어디 그뿐인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또 땅이 때문에 여기에 동창 휴게소, 이게 보면은 건수는 커 보이지 않고 소소해 보이고 약간 보면 그 미르 재단이니 K스포츠 재단이니 이런 것처럼 이제 대기업 뜯어먹는 이런 건 아니지만 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액수는 더 누가 크다? 예, 김건희 쪽이 훨씬 커요.
자, 여러분이 박근혜라 생각하고 안 억울하겠어? 아이씨, 윤석열 저 새끼 저거는 말이야. 지가 내 탄핵시켜놓고 지는 더 해먹고 있네? 가만히 있을까? 박근혜가? 야.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우리가 사실 TK 쪽에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부산 경남에서는 조금 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 경남도 사실은 서부 경남은 사실 별 뭐 가능성 없고, 부산하고, 그 다음에 창원, 그 다음에 울산, 뭐 양산, 요 정도잖아요. 부울경, 뭐 요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나머지 지역에서 윤석열하고 박근혜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알아서 하라고 생각 같아서는 그래, 박근혜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20석, 이거 무섭습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20석, 친박이 20석만 된다고 쳐봐. 이 수치는요, 윤석열 바로 탄핵할 수 있어요. 진짜로. 자, 지금 민주 진보 진영 탈탈 털면 몇 석 나옵니까? 예, 184표 정도가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에 친박 20표가 있다 생각해봐. 탄핵돼,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박근혜가 윤석열 잡는다 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